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엔딩급의 전개와 파격적인 상황들로 끊임없이 몰아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하고 할 수 있는 욕은 거의 모조리 다 하며 극에 이끌려가게 했던 부부의 세계 6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상과 아들을 지키고 이태호만 도려낸 지선우의 복수극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완벽한 합의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태호가 지선우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불편하셨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합의 이혼을 한 후 아들과 고산에서 이혼녀로 살기 위해 이태호의 폭행이 꼭 필요했던 이유 두 가지와 2년 후 재등장한 이태호가 전혀 무섭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태호에게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 첫 번째는 고산에서 비난받지 않는 이혼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때 설명숙은 이혼은 여자에게 불리하다는 말을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는 건 이혼을 해서 불행에서 벗어난 여자라는 타이틀보단 남편이 바람을 폈대. 여자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자가 얼마나 독하면 남자가 바람을 핀대? 근데 아들도 있는 여자가 용서하고 살지 그거 갖고 이혼한대? 라는 시선들을 견디며 살아야 할 확률이 훨씬 높죠. 즉 나쁜 놈은 이태호인데 지선우가 나쁜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산은 태호의 고향이지만 아들의 고향이 되었고 본인도 모든 걸 고산에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17살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후 불쌍한 여자애라는 동정어린 관심이 싫었던 선우는 그로 인해 타인의 평판에 신경 쓰는 완벽한 삶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혼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두고 타인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우는 이혼 후에 어떤 타이틀을 얻을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남편이 바람을 필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이혼녀가 아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서 이혼한 여자라는 타이틀을 선택한 거죠.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고 하면 아들 생각해서 참지 왜 했냐 라고 말할 사람이 있지만 남편이 바람도 폈는데 때리기까지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들 생각해서 참았어야 한다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하겠죠. 설명숙이 바람핀 남자하고는 살아도 때리는 남자하고는 못 살지 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결국 선우의 계획대로 사람들은 선우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예상하셨듯이 준영이의 양육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태호가 병원에 찾아와 선우의 부모님 사건을 말하며 정신병이 있는 사람처럼 몰고 간 이유가 양육권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직후 선우는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후 이태호를 한 대 때린 후 정신없이 준영을 찾으러 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며 준영이는 물론 태호를 불안에 떨게 하죠. 준영이가 결국은 아빠를 선택하고 벼랑으로 떨어질 뻔한 장면이 나온 후 선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태호에게 전화해 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폭행을 당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떠오를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는데요. 앞서 말했듯 고산에서 이혼녀로 살기 위해 준영이의 양육권을 갖고 오기 위해 미리 치밀하게 큰 틀을 세워놓고 실행할 때를 기다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선우는 준영이 아빠를 더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이 아빠의 불륜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 아, 이건 엄마의 용서를 바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준영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선 아빠를 미워하게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2년 후의 장면에서 설명숙이 준영이 아빠하고 연락하니? 라고 물어보자 준영이 아빠 미워해 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아빠를 미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준영이 목격한다 라는 큰 틀을 세워놓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할지 고민했겠죠. 근데 이 작전에는 지선우가 트라우마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태호가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는 병원에 태호가 찾아왔을 때 트라우마를 건드렸다며 태호를 때리고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하며 이태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말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것처럼요.
태호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아 선우의 트라우마가 크다는 걸 태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우는 준영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결심하죠. 계획을 실행하기로. 아마 선우는 준영에게 너가 원한다면 아빠와 살게 해주겠다. 집에 가서 엄마가 먼저 아빠의 의견을 물어볼 테니 밖에 잠깐 있다가 몇 분 후쯤 들어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을 세우고 언제 할 것인가 때를 살펴본다. 이 공식은 여다경이 집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렸던 장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다경이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큰 틀은 계획되어 있었고 그걸 언제 어디서 알릴 것인지 그 때를 기다리다가 민원서를 통해 다경이 본가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 후 이때다 싶어서 바로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과 똑같은 룰이에요. 선우의 계획으로 합의 이혼이 성공하고 아들 준영과 나란히 앉아 이태호와 여다경을 바라보며 독백을 하는 장면을 보며 이 드라마가 진짜 6화가 엔딩인 줄 아나 봐 했는데 역시 2년 후 이태호와 여다경이 성공한 모습으로 재등장을 하여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매화 앞부분 70% 정도는 이해할 수 없는 선우의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의 공격으로 위태위태한 선우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부 30%에서 몰아치며 통쾌함을 주는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6화 역시 7대3 공식은 이루어졌죠. 7화 예고에서 신세를 진 사람한테 갚아주겠다며 등장한 이태호 때문에 다들 부들부들 하실 텐데요. 이태호의 복수는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고구마 7대3 공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태호가 선우한테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선우는 뱉은 말은 모두 지키는 사람이죠. 시어머니에게 이태호를 고산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태호가 돌아왔다? 그럼 다시 쫓아내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5화에서 손재혁이 말했듯 태호는 사업을 하며 버는 돈보다 지출로 사용된 비용이 더 많게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손익계산이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하나를 생각할 줄만 알지 그 다음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운이 좋은 인물이라는 건 인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능력 있는 선우를 만났고 능력이 있는 아빠를 둔 여다경을 만났죠. 그런데 여회장은 딸의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지선우에게 부탁을 했고 거래를 하자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때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거래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그 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2년 전 여다경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지선우는 이 패를 아직 활용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돌아온 이태호 자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선우가 준영이가 죽은 것처럼 꾸며서 폭행을 유도했던 걸 이태호가 준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엄마가 너무 무섭게 느껴질 수 있고 원래부터 아빠를 더 좋아했던 한창 예민한 중2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제작진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